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30대 유치원 교사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제가 한 남자를 만나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제가 다니던 유치원에서부터였어요. 5세반이었던 저희 반에 승아라고 있었는데 하원할 때 자주 승아의 아빠가 데리러 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 아이에게 늘 다정한 말투로 말을 하는 그런 학부모였죠. 아이를 데리러 올 때면 저나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늘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우리 승아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려. 조심히 가세요. 승아도 내일 보자. 선생님한테 공손히 인사드려야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면 참 좋은 아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저 한 아이의 학부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만 그의 선한 인상은 제 기억에 좋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승아가 갑자기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좀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구체적인 이야기까진 안 한 채 원을 그만두셨죠. 아이들이 원을 옮기는 경우도 자주 있었기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저기 혹시 민들레 유치원 선생님 아니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이 익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퍼뜩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가만 더듬어 보니 승아 아빠시더라고요. 1년 반만이었는데 얼굴은 묘하게 수척해 보이기도 했고요. 아, 승아 아버님 맞으시죠? 어머,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서 다 뵙네요. 그러게요. 세상 참 좁네요. 여기서 선생님을 다 뵙고. 저는 자연스럽게 승아는 잘 지내는지 물었죠. 승아는 잘 지내나요? 이사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제 물음에 그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 이혼을 해서 승아를 못 본 지 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승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있는 친정으로 떠났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 단순히 이사를 간 게 아니라 이혼을 하고 승아와 승아 엄마만 떠난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승아 아빠의 그 수척한 얼굴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승아가 멀리 떠났네요. 아버님은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잠깐의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며칠 뒤 그에게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전에 승아 담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연락처는 학부모님들에게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승아 아빠라고 하면서 승아가 저한테 전해달라고 준 게 있는데 잠깐 시간 되시냐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님, 그것도 원생 아버님과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지만 전해줄 게 있다고도 하고 또 더 이상 원생 아버님도 아니었기에 가볍게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승아가 유난히 저를 잘 따랐다면서 그림 그린 거랑 삐뚤빼뚤 짧게 편지 쓴 것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을 하며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승아 아빠는 변호사라고 했고 이혼 후 승아를 잘 못 보게 되니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좀 위로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이혼을 하기도 했고 원도 그만뒀지만 그래도 예전 유치원생 부모님인데 이렇게 따로 만나도 되나 좀 걱정도 됐지만 저도 호감이 많이 느껴졌고 그렇게 종종 만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오다가 제가 고아라는 사실도 밝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남자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족이 되어줄게. 나도 이혼하고 마음도 너무 헛헛하고 쓸쓸한데 우리 서로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자. 가족의 온기를 그리워했던 저에게 그의 말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더 사람의 소중함을 알 거라고 믿기도 했고요. 그의 열렬한 구애 끝에 저는 결국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 결혼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최승혁 씨의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분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으시고 아들에게만 왔느냐 짧게 말할 뿐이었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고 시어머님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고? 네. 직업도 유치원 교사고. 아휴, 우리 아들에 비해선 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죠. 우리 승혁이가 어디 가서 빠지는 애가 아닌데 이혼남이라는 것 때문에. 아들이 이혼남이라는 흠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착잡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시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면전에 대고 무시를 당했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야 했는데 그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무시는 앞으로 닥쳐올 불행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머지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를 트집 잡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차린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배운 게 없으니 음식 솜씨도 이 모양이지 라며 혀를 찾고 예의 범절이 없다, 부모 없는 티가 난다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제 면전에 쏟아냈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투명인간이 되거나 무시를 당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는 남일인 척 철저히 외면했죠. 게다가 오히려 제 탓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인 거 몰랐어? 당신이 좀 더 싹싹하게 굴면 되잖아.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연애 시절 제 가족이 되어주겠다며 눈물 짓던 그토록 다정하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저를 자신의 부모님과 똑같은 눈으로 내려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툭 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일에 끼어들어. 당신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잘 키우면 되는 거야. 간섭하지 마. 나 간섭하는 거 딱 질색이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잖아. 그럼 나한테 전적으로 맞춰. 라는 식으로 저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잘 벌었어요. 변호사긴 하지만 일반적인 변호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의 변호를 맡으며 큰 돈을 버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일 말고도 따로 사업이나 투자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돈 욕심이 상당한 사람이었기에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태도였죠.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이 이룬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는 양 저를 한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삶을 뒷받침하는 장식품이나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도구에 불과했죠. 저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이가 들어섰고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나마도 저희 아이를 보며 결혼 생활의 힘듦을 참아냈습니다. 어린 저희 아들을 안고 있으면 남편에 대한 원망도 시부모님에 대한 서름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 민호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우리 아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자 라는 생각을 늘 되뇌이면서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서러운 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만큼은 안정적인 부모와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만큼은 저처럼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록 저를 무시하는 남편이지만 아이한테는 좋은 아빠다 보니 저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노력마저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이상한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쾌한 증상들은 심해졌습니다. 결국 산부인과를 찾았고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병이라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치료가 안 되는 성병도 많은데 제가 걸린 병은 약 먹고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알게 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 저였기에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는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지만 과거 남편의 이혼 사유도 남편의 문란한 사생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남편 때문에 피해자가 된 거죠. 수치심과 배신감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재우고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연애 시절 저를 공주님처럼 아껴주던 다정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낯설고 추악한 괴물의 얼굴만이 그 자리에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들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진실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어플을 이용해서 수많은 여자들과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내내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죠. 남편은 수많은 여자들과 하룻밤을 즐기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이어나간 여자의 존재도 발견했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단순한 유의를 넘어선 오래되고 깊은 관계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는 남편에게 제 욕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냐. 그 정도면 집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수준인 거 아니냐. 가진 거 없고 순진해 보여서 재혼한 거냐 등등 저에 대한 모욕적인 말까지 주고받으며 킬킬거린 겁니다. 게다가 바람피는 주제에 언제가 자기들 기념일이니 호텔 레스토랑에서 축하를 하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증거를 내밀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혼 요구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웃으며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혼하던지. 뭐라고요? 내가 뭐 사과라도 하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왜? 너무나도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는데 남편의 그 다음 말은 더 기가 막혔죠. 근데 이건 알아도 이렇게 나한테 이혼소송 걸면 민호 볼 수 있을 것 같아? 돈도 없고 기댈 곳도 하나 없는 주제에 내가 가진 수를 다 써서 너 하나 길바닥에 내앉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양육권도 뺏어올 수 있는데 그럼 넌 평생에 못 봐. 그건 알고 이러는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명백히 잘못한 건 남편인데 오히려 저희 아들을 빌미로 저를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지가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하랩이라도 남편이 말한 것처럼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엔 남편이 협박하듯 저렇게 나왔고 저도 멘탈이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졌던 상태였기에 남편의 의도대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면 정말 우리 아이를 못 본다고? 그 생각을 하니 덜컥 겁이 나고 무섭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정말 인간에 대한 환멸까지 느껴질 정도였지만 아이에게로 협박을 하니 저도 겁이 났고 움츠러든 거죠. 그렇게 그 크나큰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분명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혼 이야기도 흐지부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밤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눈물을 보면서도 비웃음을 흘릴 뿐이었죠. 외도 사실을 들켰음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나니 남편은 더욱 뻔뻔해졌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의 제 눈치조차 보지 않았던 거죠. 대놓고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졌고 심지어는 제가 밥을 차리고 있는 식탁 건너편에서 상간녀와 태연하게 웃으며 통화를 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쳐다보면 오히려 왜 뭐 불만 있어? 안 입고 오면 이혼하던지 라며 시비를 걸었죠. 이혼하자는 말은 오히려 남편의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는 마치 식물인간이라도 된 것 같은 무력감을 느껴야 했죠. 솔직히 당신도 알지 않아? 당신한테 내가 꽤 과분한 상대라는 거. 당신은 직업도 평범하고 부모도 없는 고아에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잖아. 그런데도 내가 당신 잘 나가는 변호사 와이프 시켜줬고 지금 내 덕분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나한테 너무 바라는 거 많고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바람 피고 다닌 주제에 나더러 욕심이 지나치다고?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야.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남편 얻었으면 양보하는 부분도 있어야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톡 까놓고 이혼하면 갈 데나 있어? 민호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아. 집안 살림이나 하고 애나 잘 키우고. 그게 당신 역할이야. 그 역할을 당신이 충실하게 해줄 것 같아서 당신을 골라 결혼한 거고. 남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매일같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정말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정도 영혼도 없이 죽은 듯이 살아야 하나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유치원에서 다른 애들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경악을 했고 집에서 민호에게 훈육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혼을 내려는데 아이가 제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말만 잘 들으면 돼.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나는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평소 남편이 저에게 하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민호야,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치더라고요. 아빠가 그랬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엄마 말 들을 필요 없다고. 그 순간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남편의 행동과 말을 지켜보고 똑같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빠의 오만한 말투와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민호의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들을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아들을 내 남편과 다름없는 괴물로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깨닫게 된 거죠.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도, 이런 모습을 아이한테 계속 보여주는 것도 결코 아이를 위한 게 아니구나. 내가 참는 게 모두를 위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직업이 변호사기도 하고 또 워낙 철두철미한 인간이었기에 저를 쉽게 놔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남편은 돈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 인간이라는 걸 알았기에 약점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뒤를 캐보기로 한 거죠. 더불어 남편이 상습적으로 만나는 상간녀의 신상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더군요. 그 상간녀 역시 유부녀였습니다. 끼리끼리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상간녀에 대해 더 알아보니 상간녀의 남편과 시댁이 아주 큰 사채업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캐피털 회사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번뜩 무언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악마를 잡으려면 더 지독한 악마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남편과 상간녀의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과 시부모가 운영하는 회사로 연락을 하게 되었죠. 회장님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며느리에 관한 중대한 이야기라고 서류도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그 상간녀가 기념일이니 뭐니 하면서 만나자고 한 당일이었죠. 저는 먼저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전 남편과 그 내연녀가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오더군요. 제가 그들 앞으로 다가가자 두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가 여기 어떻게... 바람 피는 주제에 기념일까지 다 챙기고 있어? 뻔뻔한 것까지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 제 말에 남편은 금세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와 저를 조롱했습니다. 와, 너 내 뒷조사했냐? 간도 크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혼해준다니까? 애만 놔두고 너만 나가면 돼. 그렇게 만들어줘? 그러면서 저를 무슨 파리 쫓듯이 여기며 내연녀와 자리를 뜨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미리 약속된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가 도착하기 무섭게 레스토랑의 문이 열리며 상간녀의 남편과 그의 부모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 기고만장하던 남편과 내연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죠. 여보, 아버님, 어머니, 여긴 어떻게... 내연녀는 시부모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파리처럼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전까지 고개 빳빳이 들고 뻔뻔하더니 자기 시부모님 불러오니 식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상간녀의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에게 다가가 반지가 번쩍이는 손으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바람질이야. 내가 이런 천박한 행동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상간녀의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는 외모지만 막상 눈이 돌아가니 정말 무섭고 표독스럽더라고요. 상간녀는 머리채까지 잡힌 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머님 잘못했어요만 외쳤지만 상간녀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 상간녀의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기세였습니다. 그 와중에 전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눈알만 굴리다가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간녀의 시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구의 부하들에게 뒷덜미를 잡혀 질질 끌려왔죠. 네가 내 며느리랑 놀아놨다는 그 변호사야? 남편은 처음엔 상황 분간이 안 되는지 이러는 거 불법이라느니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느니 큰소리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상간녀 남편도 열받았는지 남편 핸드폰 집어던져버리고 곤죽이 되게 패는 겁니다. 진짜 퍽퍽 소리가 나게 맞고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처맞고 나니 아차 싶었는지 그제야 코피 줄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비열하고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려달라고 비는 그 꼬라지를 보니 속이 다 후련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불륜 증거자료를 상간녀의 남편과 시부모님 회사로 보낸 뒤 연락이 왔거든요. 한번 만나자고요. 만난 뒤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고 두 사람이서 기념일 챙긴다고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모이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전 남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상간녀의 시댁은 그들이 가진 모든 인맥과 돈을 총동원해 제 남편을 짓밟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그동안 몰래 행하던 불법적인 일을 결부시켜 강제로 해고 조치까지 시켰고 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넣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돈 욕심 많은 남편이 변호사 일 말고도 개인적인 사업을 한답시고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와 불법 대출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결국 살던 집까지 팔아넘기고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말았죠. 저더러 길바닥에 내앉고 싶냐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 그 꼴이 된 겁니다. 그 상간녀의 인생 또한 시댁의 손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모든 것이 폭풍처럼 정리되는 동안 저는 재판 이혼을 진행했고 아들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도 다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돈을 받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미 남편은 갖가지 소송으로 인해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양육권을 받아내고 2번 다시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만을 받아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유치원 교사로 돌아와 아들과 함께 작은 행복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제 땀과 노력으로 아이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마음고생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소소한 생활이 더 큰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가끔은 애 아빠도 없이 혼자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까라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을 절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 민호도 이제는 더 이상 아빠의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가르치고 보듬어주니 예전에 밝고 다정한 아이로 돌아왔거든요. 저는 제 아들에게 엄마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제 삶으로 직접 보여줄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임을 알려주려고 해요. 저는 앞으로도 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씩씩하고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